비엔나 미술대학은 지금 전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 안내문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단과 대학들이 어디로 옮겼다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묵고 있는 비엔나 메르디엔 호텔 바로 옆에는 슐러의 동상이 있습니다. 괴테와 함께 18세기 독일의 문학 그리고 독일인들의 애국심, 독일인들의 열정을 깨우친 문호이죠. 극작가이기도 하고 시인이기도 한 슐러의 동상이 여기 서 있습니다. 이 슐러의 동상 뒤로 세계 역사를 바꾼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공사 중입니다. 세계 역사를 바꾼 건물입니다. 아니, 대학입니다. 유명한 비엔나 미술대학입니다. 비엔나 미술대학은 지금 이렇게 완전히 공사 중입니다. 전면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공부하던 학생들은 학부를 따라서 여러 군데 흩어져서 지금 공부 중입니다. 비엔나 예술대학, 미술대학이라 해야 되겠군요. 비엔나 미술대학. 이게 왜 세계 역사를 바꾸었느냐? 1907년 그리고 1908년 두 차례 아돌프 히틀러 청년이 여기 입학 원서를 냈습니다. 미술가가 되겠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차례 낙방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1차 시험에는 합격이 되었지만은 2차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히틀러가 그려온 그림을 본 교수가 히틀러 청년에게 충고를 했습니다. 당신은 화가보다는 건축가가 맞다. 그러니까 건축과에 지원하면 어떻겠느냐. 그러나 히틀러는 화가가 되겠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때 만약 여기서 히틀러가 합격되었으면 히틀러는 아마도 화가로서, 그러나 별 볼 일 없는 화가로서 생애를 마쳤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에 걸친 낙방에 좌절한 히틀러는 이 비엔나에서 아주 어려운 생활을 했습니다. 거의 노숙자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노숙자 수용소에서, 노숙자 수용소라기보다는 노숙자 거주지에서, 거주소라 그래야 되겠구만요. 거주소에서 일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엽서 크기의 그림을 그려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점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들이 요사이 남아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미군이 압수를 했는데 요사이 경매에 붙이면은 한 장에 한 $10,000 정도로 팔리고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은 히틀러는 역시 건축가로서의 자질이 화가보다는 더 좋다는 것을 확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히틀러는 건물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이 근방에 있는 오페라 좌라든지 건물을 그렸는데 사람은 잘 그리지 않았습니다. 인간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나오더라도 별 성의 없이 인간성을 표현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습니다. 건물 그리고 자연에 대한 그림이 대부분입니다. 히틀러는 원래 비엔나에서 상당히 떨어진 린츠 근방에서 태어났는데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나서 이 비엔나에 와서 화가의 꿈을 키우면서 노숙자 생활을 하면서 방황했습니다. 그러나 방황하는 중에도 히틀러는 예술에 대한 관심을 절대로 꺾지 않았습니다. 돈이 생기면은 오페라 보러 가고 그리고 공연을 보러 가고 해서
그때만 해도 히틀러 청년은 예술가적 기질이 더 강했습니다.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 직전에 독일 주재 영국 대사와 대화를 나눈 걸 보면은 히틀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현안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는 다시 예술가로 돌아가서 예술가로서 생애를 마치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엔나에서 어렵게 살던 히틀러 청년은 뮌헨으로 옮깁니다. 뮌헨에서도 꿈을 제대로 키우지 못하고 계속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다가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오스트리아의 황태자가 사라예보에서 세르비아 청년에게 황태자 부부가 암살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를 응징하겠다고 한 전쟁이 유럽을 전부 다 1차 세계대전의 지옥으로 불러들입니다. 이때 자원 입대합니다. 히틀러는. 그리하여 뮌헨 부대에서 그 뒤 4년 동안 근무를 하는데 전령이었습니다. 전령. 아주 용감한 전령이었습니다. 다치기도 하고 훈장도 받기도 하는데 요행이 살아남았습니다. 마지막에 가스를 맞아가지고 그냥 실명 상태가 되었습니다. 독일 후방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거기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났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것은 독일 안에서 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주로 좌익들이 주동을 해가지고 반전 데모를 하면서 후방이 무너졌습니다. 이것을 본 히틀러는 독한 마음을 가집니다. 내가 실명 상태에서 벗어나기만 하면은 정치인이 되겠다. 정치인이 되어가지고 열심히 싸우는 군인들의 등에 비수를 꽂은 공산주의자와 유대인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히틀러는 반유대주의자가 됩니다. 그리고 반공주의자가 되죠. 그 전에 히틀러의 생애에서 유대인에 대한 특별한 유감을 가질 계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결정적 계기였고 이때부터 히틀러는 예술가의 꿈을 접고 정치인으로 나서게 됩니다. 선동가가 되는 거죠. 그리하여 1933년에 선거를 통해서 집권을 합니다. 히틀러가 전체주의 파쇼 독재를 하는데 선거를 통해서 집권하고 입법을 통해서 독재를 정당화합니다. 전형적인 독일식 전체주의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면서 1938년에 오스트리아를 합병합니다. 오랜만에 비엔나에 와서 호프부르크 이쪽 방향에 있습니다만은 궁전 발코니에서 오스트리아를 독일 국민에게 바친다는 유명한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게 1938년. 그리고 체코에 있는 독일인 거주 지역까지 병합하려고 시도를 하면서 전쟁 일보 직전에 간 것이 1938년 여름이었습니다. 그때 영국 챔블레인 수상이 나서서 중재를 합니다. 그때 챔블레인은 중재를 성공시킨 다음에 돌아와서 런던 시민들로부터 열광적인 환영을 받습니다. 이제 평화가 왔다. Peace in our time 이라고 소리칩니다. 그러나 바로 1년 뒤 히틀러는 다시 폴란드로 진격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하여 이 전쟁은 1차 세계대전처럼 유럽에 머물지 않고
여기에 일본까지 끼어들므로써 세계전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제가 서 있는 이곳 비엔나, 지금은 공사 중인 비엔나 미술대학이 두 차례나 히틀러를 낙방시켜서 히틀러로 하여금 예술가의 꿈을 접게 만들고 정치인으로, 독재자로 가게 만들었다. 역사라는 것은 가정이 없지만은 어떤 점에서는 매우 우연적인 계기로서 세계 역사가 변한다는 것을 바로 이 자리에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히틀러는 전쟁 중에도 베를린을 파리보다 더 근사한 예술 도시로 만들겠다는 꿈을 가지고 그 모형도를 만들어 놓고 전쟁 지휘 중에도 물끄러미 그 모형을 바라보면서 전쟁이 끝나기만 하면은 베를린을 파리보다 더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겠다는 꿈을 버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술가적인 영혼을 가진 자가 독재자가 되면 무섭습니다. 가장 무서운 독재자는 예술가적 독재자입니다. 김정일이도 영화 광 아닙니까? 김정일이도 음악에 대한 상당한 취향이 있는 자입니다. 김정일이, 히틀러, 예술가적 독재자를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쉴러의 동상이 저기 있고 그 맞은편에 위대한 예술가들을 많이 배출해낸 비엔나 미술대학이 있습니다. 1907년, 1908년 히틀러를 낙방시켜서 세계 역사를 바꾼 대학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